후각 센서와 청각 센서 또는 어떤 감각 센서, 피부라든지 휴머노 로봇을 만들거나 할 때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요. 후각을 할 때 일상적인 공기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센서를 만들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일상적인 것, 플러스 마이너스 일상적인 공기의 질과 그렇지 않은 공기의 질, 약간 뭐 연기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게 냄새는 탄 냄새가 난다든지, 그것은 이제 번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꽃향기가 난다. 그다음에 빵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번호로 표시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줘서 진법수하고 교환하는 건데요. 진법수와 공존해갖고 전부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촉각 센서다. 그러면 이게 종이를 만졌을 때 번호, 그다음에 뭐 종이 중에서도 이런 두터운 종이를 만졌을 때 번호, 이거를 이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숫자로 바꾼다는 거죠. 또는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이런 질감을 만졌을 때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서 그런 것은 이제 진법수하고 같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청각도 그렇겠죠. 이것을 두드렸더니 이런 소리가 나더라. 이것도 번호로 표시를, 금속이죠. 이거 플라스틱을 두드렸더니 이런 소리가 나더라. 또는 쨍그랑 소리가 났더니 이것이 유리 뭐래, 이거 이렇게 땡그랑 소리가 났더니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세월에 걸쳐서 학습을 하면 그것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그걸로 이제 이진법이라든지 다른 진법사와 교환을 해서 정보를 처리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인간처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갓난아기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뇌로 이제 옮겨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자꾸 되풀이할수록 무의식 자동 체계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데요. 임무를 자전거 뭐 나중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시면 그게 뇌 가속성이라 그러는 건데, 자동으로 이렇게 묘기까지 부릴 수 있어요. 그다음 다른 사람은 그 자전거 타는 수준에 멈춘다면 이 사람을 계속 묘기를 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거기서 노하우가 발전해서 묘기로 발전하는, 그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가 있다면 좀 더 촉진이 되겠죠. 그런 대회가 있거나 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뇌 가속성을 발달을 시켜 나가는데요. 과학도 그렇고요. 과학 분야도 그렇고 수학 분야도 그렇고, 수학은 뭐 이렇게 기계에 맡기면 됩니다만 컴퓨터에, 운동 경기도 그렇고 복싱 경기도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연대회하면 그 실력이 세월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이렇게 기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로봇 경진대회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사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론이 맞다면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로봇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이 이제 대부분 이게 배터리로 전기를 축적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1000개다. 그래서 언어푸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뭐 큰 전기선, 되게 중간선, 동작을 크게 할 때는 큰 전기선, 두꺼운 전기선을 통해서 하죠.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두꺼운 놈을 통해서 전기를 수행하고, 동작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낸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섬세한 동작을 할 때는 작은 전기선을 통해서 작은 이렇게 섬세한 동작을 해. 그것만 딱 과도한 힘을 주면 부서져 버려. 이런 거 우리가 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부서진 경험이 있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심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학습을 통해서 힘을 이 정도만 줘야 돼. 로봇도 전기적인 힘을 이 정도만 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마음대로 줘도 괜찮구나. 이렇게 꽉 쥐고도, 이거 꽉 쥐면 손에 이렇게 피부가 상처나고 그 경험이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건데요. 꽉 쥐어도 이건 이상이 없어요. 단단한 놈이라서 금속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학습을 해갖고 또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것도 촉각일 수 있으면서도 이 물건에 대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건전지인데 졸라 단단. 이거는 좀 약해. 이런 그런 것들을 변호로 다 표시해. 경험들. 과거 이게 우리가 인간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이런 경험이 쌓여서 뇌 축적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항상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무의식 정보 체계 넘어간다는 거, 자동 체계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 경험들을 뇌에 저장할 때 숫자로 저장을 해. 그래서 그것을 그 숫자로 저장해서 진법수하고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진법수로 처리해가지고 빨리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저기 에로봇이나 휴머노 로봇 정보 처리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거 배터리가 그러면 전기적인 힘을 줄 때 배터리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배터리에서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남. 그 배터리에서 표시를 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이 배터리를 스마트폰 충전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충전하듯이 배터리에서 충전한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1000개 있으면 각 배터리 하나당 얼마 남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무식 캄캄이면 안 되잖아요. 이 배터리 이 정도 남았나? 저렇게 남았나?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표시 장치를 납축전지, 자동차 배터리 이런 데다 모든 이런 것들라도 2차 전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납축전지 같은데 충전율에 도달하면 전기를 스스로 끊고 과도하게 과충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더니 LG전자에서 박람회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기술을 발표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소산소를 갖다가 배터리에서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가연가스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빼가지고 없애는 위험을 없애는 스파크에서 화재나잖아요. 위험을 없애는 그렇죠. 가스가 적은 게 더 낫지 많았을 때는 딱 크게 화재 나가니까 가스를 빼는 장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스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가스가 많이 찼다 그러면 그것도 센서가 있어서 파악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개, 1000개라거나 언어포식으로 해서 큰 전기선, 중간전, 작은 전기선이 있다. 그 동작에 따라서 전기를 따로 뽑았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개에다 100개다 그러면 이것을 모듈로 전기선이 다 연결하고 언어풀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다 전기량이 얼마 남았는지도 표시를 하고 여기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변기선 피복처럼 해서 이렇게 모든 배터리에다가 절연 테프 방식으로 하면은 방전이 잘 안 되고 봄 여름에 온도 변화에 강하다 그랬죠. 마더보드도 가능하고 모든 기판 또는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전기선을 피복을 100개 먹고도 열이 전염이 되는 피복 때문에 그래.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만들고 나서 난 피복 붙일게. 그러면 양심이 없는데요. 둘 다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서 열이 전염되게 하지 않게 하는 기술. 그것이 피복의 종류가 되게 다양. 코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제로 반도체 혈에 코팅을 줘서 피복처럼 사용하자. 그래서 DRAM처럼 끊임없이 전기가 사라져서 재공급하는 이런 낭비를 없애자는 거죠. 계속 정보를 반복을 해서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팅을 전기를 보존해서 그들의 정보가 남아있게 한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죠. 쓸데없는 전기 낭비라든지 동작의 낭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여튼 뭐 이렇게 피복을 줘가지고 낸드 플래시, HBM 이런 적층을 한다는 거죠. HND 그러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는데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기파다, 프레시다, 홈을 박고랑 파듯이 아니면 화수도 파듯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수직 수총으로 넣고 이것을 뭐 크고 작은 놈은 있겠죠. 딱 이렇게 그것을 절연을 해주면서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일단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 방법은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마더보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데 또 기판 종류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지하에다 파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포토 방식으로 인쇄를 하든지 전자잉크 방식으로 인쇄를 하든지 인쇄할 때 전자잉크를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이 이게 안 생기고 친호도 전달이 잘 전달하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레이저 시각 방법,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해서 뭐 승화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별을 묶어서 쏘고 카메라를 했다가 현미경 달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전기양도 각 빛의 사이즈를 따라 대중소로 넣어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망원경에는 망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보고 여기서 특정 것을 누르면 그쪽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여준다 그랬죠. 좀 더 나은 광학 장비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보내서 할 수도 있다. 싸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가의 망원경이나 저가의 어떤 망원 카메라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A라는 사람 이거다, B라는 사람 이거다 할 때 컴퓨터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 이거 확률 90%, 이거 확률 40%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야의 모든 행동, 자기 자신이 학습해갖고 얻은 행동의 결과를 숫자로 표시해가지고 과거의 경험들을 숫자로 표시해서 진법수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진법수에 따라서 같이 공존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장 구조로 가져가거나 다시 얘기해서 불러오거나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하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국제표준으로 약속만 하면 여행객이 어디를 가든지 78 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어떤 나라의 언어에 상관없이 번역이 매우 정확해집니다. 이것을 이 숫자 모든 컴퓨터에는 명령어도 다 자연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숫자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진법수와 공존하면 속도 처리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이래가 가시죠. 모든 걸 숫자로 바꾸는 세계입니다. 유무선 통신에서 이렇게 보면 광신호로 저장할 때 이렇게 딱 한 번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두 번 누르면 어디 가십니까, 세 번 누르면 식사하십니까라고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1초에 16억 번 레이저가 깜빡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발광 다이오드에서 그러면 1초에 78번을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64번을 누르면 어디 가십니까, 그 다음에 24면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광신호로 전달을 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고 광이 금방 도달하죠, 빛이. 그래서 앞으로 광신호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신호 이렇게 저장 장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광신호 저장 장치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신호를 이렇게 해서 반도체 회로다, 구리오래겠죠 일반적으로. 해서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이것이 전기가 많이 축적되어서 코팅 구조로서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전기를 보존하는 기술을 쓰고 안에 4가닥, 8가닥 예를 들면 8개, 10개, 20개, 100개로 만들어가고 전기가 없느냐에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오프 하면 트랜지스터고 코너 기술에서도 이거를 좀 넣어가지고 신호를 중폭화해서 신호가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한다. 부딪히니까 그랬는데 에너지가 사라져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로 대중 이거를 이제 수천만 개 수십조 개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숫자방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는 염량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가시고 이 사이즈를 대중소 10단계 20단계 되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도 이렇게 빛 사이즈를 따라서 광섬유 끝단하고 반도체 회로로 이렇게 저장 구조나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수 있고 전구를 만들 수 있다. 또 빛이 있는 염량에 따라서 진법수를 따라 100, 작은 놈, 대중소로 만들어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현재는 그것을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10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조합해서 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 크기나 카패시터 크기를 똑같이 만들면서 주소별로 여기 있는 놈은 1이고 여기 있는 놈 이게 10이고 여기 있는 놈 100이다 이렇게 진법수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진법수를 국제표준으로 뭐라 그랬든 간에 정해놨든 간에 1번 모드부터 숫자로서 5번 모드까지 딱딱딱 누르면 1번 모드는 국제표준, 2번 모드는 우리가 약속한 숫자 방식이고 3번 모드는 A, B, C, D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 방식을 모든 자연어를 숫자로 방식으로 바꿔 진법수가 공존하게 하는 건 참고 이게 그쵸 이 숫자가 다 대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것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진법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광신호로 곧바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광신호로 이렇게 해서 70번만 눌러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신호를 길게 주느냐, 시간을 따라서 짧게 주느냐에 따라서 1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도 진법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시간을 따라서.
뭐 빨간색일 경우 1이고 파란색은 10이고 뭐 검은색은 100이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색깔을 따라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발광 다이오드 안에 광선묘 끝단하고 변두체를 넣을 수 있다. 왼쪽에 있는 이 번호는 트랜지스터 아까 주소별로 해가지고 한 것처럼 1이고 이번엔 두 번째 거는 10이고 세 번째 거는 100이고 이렇게 해도 진법수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전화 걸면 진법수로 보내는데 그걸 숫자 방식으로 광신호로 나중에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겨더기 쪽으로 계속 진법수로 보낸다 그러면 숫자로 표시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0억 목소리가 다 지문이 틀린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숫자로 바꿔요.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지문이. 그래서 목소리 지문이 숫자로 바꿔서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찰칵 찍어서 다시 압축해서 전송하고 저장한다 그랬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뭐죠? 숫자가 이렇게 어떤 그림이다 그래. 숫자도 색깔의 정보죠. 그걸 이게 숫자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픽셀이다 그러면 이렇게 픽셀을 대중소로 만들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만들고 픽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로 세로 10단계로 해가지고 겉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한 놈이지만 소프트웨어적 10개로 해서 색깔을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정확한 고화질이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정보를 숫자로 표시해요. 이렇게 써놓고 찰칵 찍어줘요. 그래서 10,000분의 1로 축소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오디오도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냄새 감각, 후각 정보, 촉각 정보, 자기가 어떤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정보를 숫자로 표시해서 찰칵 찍어 전송하고 저장, 압축 저장이 된다. 하시면 압축 전송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하기 제 기술입니다. 목소리를 분석해서 한국에서 프랑스 걸어도 제 목소리를 분석해서 그대로 제 목소리 주파수대로 내가 프랑스 모르는데 프랑스를 얘기해 주거나 그쪽에서는 나한테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얘기해도 한국어로 바꿔서 정확히 그쪽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쪽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프랑스 안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AI가 됐든 뭐 이렇게 번역 프로그램 변환을 해줬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독일은 몰라도 독일어 내 목소리로, 중국어로 몰라 중국어로. 전 세계가 이게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숫자 방식의 언어를 진법사 공전할 수 있고 차후에는 광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모든 형태의 자기가 이렇게 정보가 감각 정보, 후각 정보, 촉각 정보, 경험했던 모든 정보, 또는 언어, 자연어 이런 것들도 목소리조차도 숫자를 바꿔서 앞으로는 전부 다 정보를 처리하면 엄청난 속도의 빨리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CPU부터 GPU 모든 정보 처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동영상 1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가지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직렬은 보통 논리적인 사고로서 우리가 문장을 할 때 여기서 위에서부터 춘차적으로 읽는 것이 직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병렬은 작은 도각 단위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이것을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저장하고 작업하는 건데 프린트헤드다 그러면 20개, 20개 있다 그러면 일꾼을 많이 들려요.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해서 각각 틀린 단어의 크기를 쓰린다든지 글자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문자, 각 나라 언어도 틀리게 인쇄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동시에 일꾼을 많이 늘려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디램 같은데 현재 4개다 그러면 40개로 만들어가고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일꾼을 많이 늘려서 작은 조각 단위 동시에 띄워버립니다. 이렇게 HD다 SH다 그러면 그 내용적으로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작은 조각이 10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0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도 이렇게 만들고 디램도 막 GPU든 CPU든 대중소로 해서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기술을 쓰는데 PM 반도체다, 방막 트렌치다 그러면 전극이 2개잖아요. 여러 개로 만들고 동시에
또 전극이 몇 개, 여러 개면 좀 더 많은 그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은 두꺼운 놈도 있고 얇은 놈도 있을 거다. 그 목적별로 초곡색 대용량도 뭐 케이블 있잖아요. 컴퓨터간에 그 부분간에 그럼 그 케이블도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네, 뭐 항상 전기를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거죠. 두꺼운 놈은 약간 8차선이고 중간 놈은 4차선이고 나머지는 1차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총공 재운영할 때는 이거를 선택한다. 2m 베이스 콜렉트다 그러면 다 평판이잖아요. 두꺼운 줄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초고속 대용량할 때는 그걸 쓰게 한다면 빠르다는 거죠. 뭐 다결정이다, 단결정 태양광이다 그러면 약간 금속 알갱이를 아까처럼 넣어가지고 이걸 카페시대로 만들어. 전기가 쉽게 사라지니까 이거를 알갱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까지 만들어서 전기를 이쪽에 모으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현재보다 광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보다 많은 전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가 있잖아요. 금속 인쇄하시잖아요. 이게 도로인데 일단 두꺼운 줄을 쳐주면은 그것이 좀 더 전기가 확실하게 많이 사라지지 않고 온다. 이거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금속 인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구리줄을 딱 그어준다는 거죠. 두꺼운 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것 고장 났어요. 최근에 5개 됐는데 계속 교체를 했는데 일단 알갱이를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어 축적해도 제 기술이고 밴딩식으로 해도 제 기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달자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다가 다셨더라고.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기술을 알고 하셔야지. 입력 출력선이 똑같아야지. 그래야 여기 좀 불날 뻔했잖아요. 사다가 궁금해서 해봤는데 이게 여기서 냄새가 나길래 탄 냄새가 딱 바꿔버려. 특히 배전기는 안 돼요. 열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얇은 놈을 내가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걸로 이렇게 다이오드 펠트 소재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도 이 기술 하시던데 얇은 놈에서 중간 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두텁게 만들어서 삼성이 이거를 노리셨나라는 의심이 조금 가는데 반도체 저장 구조,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에서 전기 알갱이를 모으는 기술 이거를 생각하셨나 본데 이건 이제 플루텐 게이트 역할을 하는데요.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이걸 하시던데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흘러서 펠트 소재로서 전기가 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건축용 판넬, 냉장고 같은데 냉기나 열기 이런 데도 돼요. 이런 데다가 오목한 홈을 봐주면 오목거울처럼 반사하고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열을 축적해서 이렇게 같은 전기 대비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계속 화목난로에다 할 수, 태양광 조리기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기나 열, 냉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알갱이를 만들어서 하는 기술 이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원래는 이게 또 대중소 알갱이를 구리다,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노 구조로 넣어주면 돼요. 전기가 이게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기선이 돼서 움직여요. 이게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를 따라서 크기를 틀리게 하면 그래서 여기를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로 만들고 트랜지스터 카페시타를 만들 수 있는데 나노 구조로 딱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런 구조를 만들어 수십 장, 수백 장에서 이거를 이제 그 MACC 기술, 배터리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금속 배터리 이제 카페시타 이론인데요. 금속 콘덴서 이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발열 유리석용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막 코드를 이건 제 연구인데요. 제 기술인데 이걸 쓰시더라고요. 삼성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술이 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라고 하셔도 제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의 국가기관에 수십 군데가 광고 내시든지 100군데가 팔로우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하시고 국회의장이라든지 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의원들과 당 차원에서 팔로우하시던데 이 정도면 뭐 어떻게 제 기술을 아셨을까요? 네. YTN의 정보철은 소개하는 정보철 연구군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의 제 기술 또다져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팔로우하셔서 가족들 가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머스크 가족도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찰스 왕도 하시던데 MIU도 들어가고 영국의 정보기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들어오고 미국의 정보기관 CIA, FBI라든지
미국과 안보부 산하에 방첩기관이 들어오시고 중국도 정보기관 들어왔어요. 캐나다도 정보기관 들어오고 미국 부대가 한 100군데 이상 저한테 팔로우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대 이름을 알지 못해 항모도 그렇고 제가 뭐 그렇게 할 일 없거나 사기치면 사법처리인데요. 팔로우 사기치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했나 그쪽에 했나 이준석 국회의원, 뭐 안철수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이라든지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송영기로 물어보세요. 제가 팔로우 했나 거기서 그쪽에서 팔로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과 한국 기관이 뭐 정부가 우리 내 기술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왜냐면 수십 군데가 광고를 계속 몇 년째 내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우리나라 국가기관 관련이 이게 좀 의심이 망전히 가죠. 그리고 팔로우까지 하셨는데 캐나다 정부 총리도 팔로우하시고 정부기관에서 자체에서 팔로우하시고 캐나다 의원들도 대거 들어오고 공화당, 민주당 미국에 당 차원에서 하시고 팔로우 되게 조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팔로우하셨어요. 제가 팔로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한 거겠죠.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사우디 정부도 들어, 일본 정부도 들어오고 정보기관들은 언어 습득을 다 할 수 있고 한국어 가능자가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교포가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또 한국어 수학 능력자가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몇십만씩 매년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 차원에서는 언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이걸 밥그릇께서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 기술이 이렇게 무단으로 쓰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금속 다이오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이 금속 다이오드. 이게 전기를 자체 축적할 수 있으면 카펫이다. 언어 포함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교류 전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연달아서 놓으면 여기 전기가 축적되어서 교류가 곧바로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이게 금속만 되는 건 아니다. 다른 거로도 적어도 절이나 냉기를 전도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압력밥솥 같은 것들이 일반 주방 냄비에서 얇은 놈, 중간 두께는 두꺼운 놈, 보일러 탱커 같은 데 그쪽으로 열을 안에다가 축적하는 기술이거나 건축용 판넬에서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열을 흡수하는 기술이거나 냉기를 흡수하는 기술이거나 반대로 이렇게 방화벽처럼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가 두꺼운 놈이 되고 안쪽에는 오목거울처럼 오목함을 파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평한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폼을 파고 몇 겹을 해주면 이제 건축용 판넬의 역할을 그것을 이쪽으로 향하는 놈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틀리게 해서 건축용 판넬을 만드시고 보일러 탱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게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거기다가 기포를 함유하고 있는 알갱이나 또는 기포를 함유하지 않고 보온하게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는 알갱이를 넣어줘갖고 하는 방법 건축용 판넬 기술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목한 놈을 파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로 만들거나 야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부표로 만들 수 있대. 부표도 만들고 부표 하시죠. 물이 바다에 뜨는 부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하산도 이렇게 만들고 패러글라이더 소재도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비행체 금속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또는 배 금속의 모습이거나 야영 발포 매트에 놀러 갈 때 그 모습이거나 물에 뜨는 소재 공기부양정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물에 뜨게 부력을 만드는 기술이거나 쓸 때는 굉장히 많아요. 신발 밑창의 모습이나 고무, 라텍스 침대, 플라스틱 또는 오토바이 헬멧, 군용 헬멧, 군용 철모, 이렇게 자전거 헬멧에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향한 놈, 이쪽으로 방향을 향한 게 공존해 두 개를 공존하게 할 수 있는데 건축용 판넬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자전거 안장, 그다음에 소파,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일반 의자 같은데 소파, 침대 같은 데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는 고밀도 탄력분 쿠션, 고밀도 탄력분 쿠션, 고밀도 탄력분 쿠션 해가지고 스프링 없이 만들 수 있는데 되게 푹신한 침대나 라텍스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밀도 탄력분 같은 유사한 소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도 이제 건축용 판넬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도 이제 불에 이제 안 타야 되겠죠. 불에 안쪽으로 전염돼서 타면 곤란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가 홈을 파는 것도 이 고밀도 탄력분 쿠션, 고밀도 탄력분 이것을 하는 것도 같이 공존할 수 있고, 홈을 파는 것은 일단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서 이렇게 장타나요. 그래서 손잡이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이렇게 밀착력을 이렇게 더하거나, 계단 손잡이 올라갈 때도 홈을 파서 이렇게 올라가면 미끄러지잖아요. 아니면 고무 같은 것들 코팅을 좀 해주든가, 계단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손잡이 바 있잖아요. 그런데 등산 스틱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이게 탁구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돔을 파가지고 하거나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를 해서 탄력을 만들어줘요. 텐시 라켓 줄 있잖아요. 거기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안에다 기포를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을 합성섬유 이게 또 합성섬유 모든 실이나 이런 데도 기포를 넣어주는 기술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기술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자잉크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넣어가지고 웨어러블 기술로 사용한다 그랬죠. 네, 하시면 되겠죠. 쭉 고랑처럼 박아서 저런 고저런 덮고 이런 방법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